문제들 풀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2주차 정규 수업 강의는 마치고 그 다음에 위클리 테스트 기출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려웠어요? 어때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앞으로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자,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수요 곡선 상해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수요자들이 구입 또는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최대 수량이다. 맞죠? 네. 그 다음 2번 부동산의 공급량과 그 공급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공급 함수다. 맞네요. 네. 그 다음 공급의 법칙에 따르면 가격과 공급량은 비례 관계다. 맞죠? 네. 우상향하고 부동산의 시장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합한 건데 어떻게 합한 것이다? 수직이 아니라 수평으로 합한 것이 시장의 수요 곡선이다. 건축 원자재의 가격 상승은 부동산의 공급을 축소시켜 공급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한다. 우측으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공급 곡선을 좌측. 공급의 감소 요인인 거죠. 네. 34회는 뭐 너무 쉽게 맞출 수 있는 저런 기본 문제였고. 그 다음에 항상 계산 문제 또 나온다. 이거는, 원인에 대한 문제죠. 원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하게 한다는 건 수요의 증가 감소. 증가 요인을 찾으라는 거죠. 증가시키는 요인. 수요의 변화에서도 수요를 증가시키는 요인. 수요의 증가 요인에 절대 될 수 없는 게 뭐가 있어요? 일단 절대 될 수 없는 거. 수요량에 영향을 주는 가격. 그 해당 재화 가격은 일단 수요의 증가 감소 요인 자체가 될 수가 없죠. 네. 해당 가격 나오면 저거는 무조건 제하고 시작해야 된다고. 대출 금리를 상승시켰대요. 수요의 증가 감소. 수요의 감소 요인이죠. 당연히. 사람들이 아파트 살 이유가 없죠. 대출 금리가 올라가니까. 요즘 같은 상황이잖아요. 보완제 가격이 하락했대요. 그러면 치킨 가격이 하락했으니까 치킨 사 먹는다, 안 사 먹는다? 사 먹는다. 내 수요는 어떻게 된다? 같이 증가한다. 우측으로 이동하겠는 변화 요인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맞네요. 2번 정답. 3번은 대체재 가격이 아니라 수요량의 증가죠. 잘 봐야 돼. 대체재 수요량의 증가니까 어떻대? 내 수요량은 해당 재화 수요량은 감소죠. 네. 콜라를 더 사 먹는다고 했으니까 사이다 안 사 먹는다. 수요의 감소. 그 다음 해당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거. 이거는 논거리가 안 된다고 그랬죠? 증가, 감소 따질 필요가 없어, 저거는. 왜? 저거는 수요량 변화 요인이지 수요의 변화 요인이 아니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다, 너무너무. 5번은 해당 부동산 선호도의 감소, 수요의 감소 요인이죠. 네. 33회 좀 이따 보시겠지만 아까 구주택, 신주택 관련한 그거 관련해서 그 이의제기도 있고 좀 어려운 문제가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34회에서는 공급은 안 물어봤어. 그냥 당연히 수요 증가 요인이나 감소 요인 나올 거라고 다들 예상하고 있었던 문제죠. 네. 쉽잖아요, 이거는? 네. 다음 34회. 이거는 무조건 나온다고 그랬어요. 개념을 우리가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따지고 증가냐 감소냐 따져서 이해를 하든지 아니면 그래프로 그려서 이해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면은 무조건 답을 맞출 수 있는 거고 34회는 우리가 시간 중에 수업 중에 해봤죠. 이건 34회는 해봤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수업 시간에 풀어봤어요. 그죠? 예. 4번이 답이었고. 자. 34회에 탄력성 관련한 가격 탄력성 문제가 나왔는데 너무 쉬운 개념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뭐 무조건 맞춰야 되는 거죠. 가격이 변화해도 수요량 전혀 변하지 않는다. 이게 원인이에요? 수요량 결과예요? 원인이 많이 움직여도 결과가 하나도 안 움직였다. 가격 탄력성은 몇이다? 0이다. 그렇죠? 0인 거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완전히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뭐 이거는 기본의 기본이죠. 네. 2번.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 변화율이 크대. 가격 변화율, 공급량 변화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원인이에요? 이게 결과예요?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0보다 크다, 작다? 1보다 크다. 1을 기준으로 따지니까 1보다 크니까 이 경우에는 탄력적, 비탄력적?
큰 값이니까 탄력적. 해야죠. 비탄력적 틀렸다. 공급의 가해탄력성이 0이래요. 완전 비탄력적이죠. 수직인 공급곡선. 공급의 수요의 가해탄력성이 1보다 작으니까 기준이 1인데 1을 기준으로 더 작아. 비탄력적, 탄력적. 비탄력적이죠. 비탄력적이니까 탄력적 틀렸다.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요 곡선이 서 있다, 누워 있다. 1번, 2번. 네?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니까 이렇게 그려야죠. 수요 곡선 그려봐 그러면은 이거 1보다 작으니까 네? 예, 비탄력적. 다음 5번은 공급선이 수직이다. 이거 3번하고 연결되는 거네요. 공급곡선이 수직이다. 탄력성이 제로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5번이 정답이네. 네. 아, 이거보다 더 쉽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탄력성에서. 완전 기본 개념 물어보는 거니. 계산도 아니고, 뭐, 우리 아까 얘기했던 탄저비고도 아니고 하니까 머리 쓸 것도 없어. 이거 완전히 기본 개념 물어보는 건데, 이건 너무 34회에서는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왔으니까 35회에서는 또 안 나오겠죠. 35회에서는 탄력성 계산 문제나 아니면 탄저비고 나올 거다. 34회 거미줄 모형은 우리 안 했으니까 건너가고요. 33회 문제 풀어볼게요. 신규 주택 시장에서 공급을 감소시키는 요인을 모두 고르세요. 공급 감소. 주택 가격 하락이 기대가 된대요. 공급의 감소 증가. 이게 구주택이냐 신주택이냐에 따라서 다를 텐데 여기 신규 주택이라고 했어요. 이거 이의 제기하기 전에 원칙적인 거를 물어보는 거죠. 아까 그 표로 우리 나눴던 거. 신규 주택이라면 분양을 해야 돼. 분양을 하는데 하락이 기대가 될 것 같대요. 그럼 어떻다? 빨리 수요 공급 분양을 해버리는 게 나은 거죠. 더 있다가는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공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겠다. 맞나요? 네, 맞죠. 니은은 주택 건설 수가 감소가 되니까 업체가 감소가 됐으니까 당연히 짓는 사람 없으니 공급을 늘릴 수가 없겠죠. 공급은 감소. 그 다음 디귿은 토지 가격이 하락한대요. 원가가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급은 증가. 그 다음 리을은 정부의 보조금을 축소를 하니까 보조금이 없으니까 내 돈으로 다 줘야 되니까 공급은 감소가 될 거고요. 미음 건설 기술에 따라서 원가가 절감되니까 당연히 공급의 증가가 될 겁니다. 따라서 답은 기업 그다음에 디귿 미음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공급의 감소시키는 요인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니은하고 리을이네요.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정답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 리을인데 여기 리을인데 정답을 기억 니은 리을로 발표를 했어요. 이거를 하락에 기대했을 때 공급 감소시키는 요인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왜 그렇다.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으니까 공급을 줄인다 이런 차원에서 답은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다시는 안 나올 거예요. 논란이 있어서. 자, 33회에도 이게 꼭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매년 34회에도 나왔듯이 예. 수요가 불변이래요. 공급이 감소다. 양은 어떻게 된다? 감소. 그다음 가격은 어떻다?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수요가 많은 거죠? 초과 수요니까 가격은 증가. 근데 가격은 하락하고 있으니까 틀렸고. 양 감소 이거는 맞았네요. 그러나 일단 1번 틀렸다. 공급이 불반이고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럼 양은 증가. 가격은 수요가 더 많으니까 초과 수요니까 가격도 증가. 가격 상승하고 양은 감소한다고 그러니까 X. 수요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고 증가니까 양은 무조건 증가. 근데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 증가보다 더 크다. 그러면 수증, 공증 따졌는데 어느 쪽이 더 크다? 공증이 더 크다. 공증이 더 크니까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가격은 하락한다. 상승 X. 수요 공급 동시에 감소니까 양은 감소. 맞네요. 그러면 가격은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폭보다 더 크다. 수감, 공감 따졌는데 수감이 더 크다. 그러면 수요가 초과 수요다, 초과 공급이다. 초과 공급이 되겠죠? 네, 초과 공급이니까 가격은 하락한다. 맞네요. 4번.
다음 5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데 수증 공감인데 공급의 감소보다 수증이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초가 수요다, 초가 공급. 소가 수요네요. 예, 가격은 오를 것이다. 그 다음에 증가가 더 크니까 양도 증가할 것이다. 근데 양은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X. 자, 요번에 33회에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변화를 얘기하라는데 여기는 이제 함수가 주어졌으니까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두 번 하면 되는 거죠. 네, 계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예, 이렇게 하면은 더해야죠. 예. P는 140 나누기 4 하니까 3, 4, 12에 35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러면 Q는 얼마? 35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35니까 75에서 20을 빼니까 네, 55 이렇게 나오겠고. 그 다음 변화 후에는 120 빼기 2분의 3P는 2P 마이너스 20이니까 140은 2분의 7P. P는 140 곱하기 7분의 2니까 20 해서 40. Q는 얼마? 40 여기다 집어넣으면 2 곱하기 40은 80에 20을 빼니까 60 되네요. 그러면 나올 수 있죠? 이제 답을 계산하면 얼마? 기억, 균형 가격 변화는 35에서 45로 플러스 5. 균형 수량은 얼마? 55에서 60으로 플러스 5. Q? 여기 35니까 70이고, 아, 그러네, 50. 그리고 그럼 여기가 10이나요? 네. 좋아요. 자, 이거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그림 어떻게 그려야 돼요? 먼저 수요 곡선, 공급 곡선 먼저 구해볼까요? 공급 곡선. Q는 2P-20을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돼요? P 대신 0 집어넣으면 구한다 그랬죠? 여기 마이너스 20. 그 다음에 Q 대신에 0 집어넣으면 10. 그렇죠? 두 개를 연결시키면 이게 공급 곡선이다. 맞나요? 네, 맞죠. 그 다음 수요 곡선은 어떻게 구해야죠? QD는 처음에 거는 120 빼기 2P니까 P 대신에 0 집어넣으면 120. 그 다음 Q 대신에 0 집어넣으면 60이죠? 두 선을 연결하면 이거 이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뀐 거는 어떻게 돼요? 120 빼기 2분의 3P. P 대신에 0 집어넣으면 120. 여기 그대로 똑같죠? 점. 그 다음 Q 대신 0 집어넣으면 0은 120 빼기 2분의 3P야. 그러면 2분의 3P는 120이야. P는 어떻게? 240에 나누기 3이니까 80이죠? 어떻게? 여기 80.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서 균형점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가격도 올라갔고 양도 증가했다. 확인할 수 있나요? 그게 답이 나오나요? 나오네. 플러스. 맞죠? 네. 꼭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확인 연습해 보시고요. 자, 33회. 네. 조금 어려워요. 33회 탄력성 문제 이렇게 복합적으로 나오면. 자, 보시죠. 수요의 가액 탄력성은 0.5래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오피스텔의 가격, 소득, 아파트 가격이 각각 5% 상승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수요의 가액 탄력성 0.5 곱하기 5% 하면 2.5%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수요의 수요량은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 또 교차 탄력성 있대요. 교차 탄력성 얼마? 이렇게 잘 안 나오냐? 교차 탄력성 0.3 곱하기 5%죠? 1.5%. 이 경우는 플러스. 가격 탄력성으로는 0.5 곱하기 5% 해서 마이너스 2.5%. 여기는 마이너스가 중요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소득 탄력성도 있을 거예요. 근데 소득 탄력성을 구하라는 거잖아. 네모 곱하기 얼퍼센트 5% 했을 때 이거 나오는 수요량 변화가 있겠죠. 근데 이거 다 합쳤더니 얼마래요?
수요량 변화, 전체 변화율이 플러스 1%라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 1%라는 얘기는 여기 소득 때문에 변한 게 몇 프로라는 얘기야. 여기는 2.5% 감소했고, 여기는 1.5% 증가했고, 이거 소득 때문에 변한 거 다 합쳤더니 총 1%가 변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몇이어야 돼요? 2%여야죠? 2% 플러스. 응? 이게 세 개를 더해서 합쳐가지고 1%가 나와야 되니까. 네? 네. 마이너스 2.5% 더하기 1.5% 더하기 네모 퍼센트 한 개에 플러스 1%라는 뜻이잖아요, 지금. 맞아요? 1%는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 전체 수요량 변화율이 1%다. 세 개 때문에 각각 변해서 그 수요량을 다 합쳐봤더니 전체가 1%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가격 때문에, 이거는 타재화 때문에, 가격 때문에, 이거는 소득 때문에, 그죠? 합쳤을 때 1%라는 거예요. 그러면 소득 때문에 변한 거는 몇 프로라는 얘기야?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2%라는 얘기죠? 그래서 소득 때문에 변한 거는 여기 2%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죠? 예. 2%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여기 소득 때문에 2%가, 여기가 플러스가 나오려면, 이 네모는 얼마여야 돼? 뭐 곱하기 5% 해야 2%가 나오는 거예요. 0.4 곱하기 5% 하면 나오겠죠? 예? 이걸로 나눠주면 되잖아. 2를 5로 나눠주면 0.4 나오는 거잖아. 여기 소득 탄력성이 0.4배일 때 0.4 곱하기 5% 움직여야지 그거에 의한 소득계 때문에 변화한 거는 2%가 변화한 것이다. 그래서 2% 변화하고 여기 1.5% 변화하고 여기 2.5% 변해서 합쳤더니 총 1%가 변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좀 머리 좀 써야죠 이거. 네, 머리 좀 써야 돼. 그러나 한 번만 해보면 저것도 그냥 어렵지 않게 하는 거죠. 우리가 아까 세 개 해가지고 이게 총 수요량 얼마나 변하느냐 이거 문제 풀어봤듯이. 예. 답은 0.4 나와야 된다. 0.4. 왜? 여기 2% 나오는 건데 5로 나눠줘야 되니까 0.4. 경기 변동 건너뛰고요. 31회. 32회.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변화할 때 균형가격과 균형량이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요 공급이 증가한대요. 둘 다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면 확실히 아는 거는 양은 증가. 근데 수증이 공증보다 크다. 수증, 공증. 그러면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수요니까 가격은 상승. 양은 감소인데 틀렸죠. 상승이죠. 초과 수요니까. 다음 두 번째. 둘 다 감소하니까 양은 감소한다. 보나마나 틀렸다. 가격은 어떻게 되나? 수요의 감소폭이 공급의 감소보다 작다고 그랬으니까 이게 더 공급의 감소가 더 많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럼 초과 공급, 초과 수요. 초과 수요죠. 네? 가격 상승 맞아. 균형량은 증가한다. 그 다음 수요 공급이 둘 다 감소니까 양은 감소로 나와야 되겠죠. 근데 감소폭이 공급 감소하고 같대요. 그 균형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 가격은 불변 맞네요. 그러나 균형량은 둘 다 감소니까 감소할 수밖에 없다. 4번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수요 증가, 수증, 공증인데 그 감소폭이 수요 증가폭이 공급 감소보다 작다는 얘기는 공급의 감소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공급의 감소가 더 많다는 얘기는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초과 수요. 가격은 상승 맞네요. 그 다음에 이쪽 감소하는 쪽으로 양 쫓아가야죠. 큰 변화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양은 감소한다 그래요. 증가한다 그러니까 틀렸네요. 5번 수요는 감소하고 공급이 증가하는 경우 수감, 공감, 공증. 근데 감소폭이 공급 감소보다 작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니까 그렇죠? 당연히 초과 공급, 가격은 하락. 맞네요. 증가하는 쪽으로 가니까 양은 증가. 자,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4번, 5번만 해볼까요? 4번, 5번. 이렇게 그려놓고, 이 상태에서. 수요는 증가하고, 공급은 감소하는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 증가보다
감소폭보다 작다면 감소가 많은 거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 가격은 상승, 양은 감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 다음 5번은 이렇게 X 걸어놓고 네, 수, 감, 공, 감 하는데 수요는 감소폭보다 공급의 증가폭이 수요 감소니까 왼쪽 그렇죠? 근데 공급의 증가폭은 많다. 가격은 하락, 양은 증가. 네, 그림을 그려서 꼭 확인하세요. 네, 꼭 확인하셔야 된다, 이거. 자, 이거는 아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의 연장선상이니까 이거 해봤습니다. 그렇죠? 2배로 증가하는 거. 수요 곡선을 곱해 달리 정하면 되는 거고 익힘장에 나와 있는 그런 겁니다. 다음 자, 아파트 매매 가격이 10% 상승할 때 이것도 해봤네요. 그렇죠? 네, 10% 해서 비탄력적 나왔고 그 다음에 10에 5니까 0.5니까 0보다 크니까 그거는 대체자 보완제 대체제라는 거였고 비탄력적 이거네 0.5가 나와야 되니까요. 네. 예, 해봤죠? 이건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32번, 32회차의 계산 문제. 10% 플러스 분의 마이너스 8%인데 절대값이니까 0.8이고 0.8은 1보다 작으니까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10% 플러스 분의 5%가 증가했으니까 0.5고 0.5는 0보다 크니까 이거는 뭐예요? 교차 대체제다. 교차 탄력성이 0보다 크니까 대체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옳은 것은 1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을 측정한 것이다. 맞나요? 틀려요? 네? 이거 1번 맞아요? 틀려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가탄 이거 정의가 뭐예요? 뭐분의 뭐 원인이 뭐냐니까? 원인이 가격이니까 분모에 쓴다, 분자에 쓴다. 엄마 어디 쓴다? 분모? 그 다음에 여기 분자, 절대값 쓴다. 그럼 이거를 표현할 때 어떻게 써야 돼? 가격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의 변화율이라고 해야지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가격 변화율이라는 얘기는 분모 분자를 바꿔놓은 거잖아요. 예? 네.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 변화, 가격 변화율, 원인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는 거니까 원인이 분모라고 그랬어요. 엄마는 분모, 자식은 분자. 수요량 변화율에 대한 이거죠. 엄마에 대한 자식. 그게 가격 탄력성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래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생긴 놈? 수직. 가격이 변화할 때 가격은 많이 변화하는데 양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수요량이 무한대로 변화한 거예요? 아니에요? 수요량은 어떻게 됐다? 하나도 안 변한다. 0. 이거 틀렸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거는 어떤 얘기예요? 그림을 그리면 수평으로 그려야죠? 네. 그 다음 3번 자신 있게 대답하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 이런 거는. 예, 자신 있게. 그 다음 3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래요. 비탄력적이니까 서있다 누워있다. 서있다 가격 수요량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다 작다. 여기 가격 변화율 여기는 수요량 변화니까 수요량 변화율은 많이 가격 변화율은 적게 수요 변화율이 가격 변화율보다 크다. 맞아요? 맞네요. 맞는 얘기죠. 그럼 4번은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다. 그런 얘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탄력적이니까 누워있다. 누워있으면 가격 변화율은 적게, 양 변화율은 많이 되는 거죠. 가격 변화율보다 공급량 변화율이 더 크다. 4번 맞네요? 이거는 뭐가 틀렸어요? 양은 적게, 이거 둘이 바뀌어 있네요. 가격 변화율이, 이게 수요량 변화율은 이렇게 되는 거죠. 가격 변화율이 더 크다 했는데 이게 잘못됐네요. 더 작다 해야죠.
4번은 정답이네요. 5번은 공급곡선이 수직선이면 토지의 물리적 공급곡선 완전 비탄력적이다 해야죠. 네. 함수 조건 이거는 뭐 다 했고, 네, 그랬어요. 이제 수고 많으셨고요. 예, 꼭 집에 가서 핵심 노트 가로넣기를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계산 문제도 좀 봐주시고, 마지막으로 예, 위클리 테스트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꼭 하셔야 돼. 3, 4월에 꼭 그거를 하셔야지만 예, 1차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